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은행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과 미국의 대중 관세 완화 가능성의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올해 순이자익이 5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1월 예상치 500억 달러 대비 매우 큰 폭의 상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신용 전망이 특히나 미국 소비자 부문에서 여전히 강하다라고 언급을 했기에 이 JP모건 체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 역시도 이 부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한국은행 쪽 역시도 나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국의 경제 성장을 막는 채찍과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풀기 위한 대중 관세 완화의 당근을 함께 주려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에, 여기에 영향을 받는 한국이 어떤 식으로 나갈지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버냉키 연준 인플레 낮추는데 성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볼컷 때와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EBC 다시 유럽 같은 경우에도 9월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대긴축의 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그냥 차근차근 이 물가도 잡히고 경제도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정크펀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 이자율이 급등하면서 신뢰 붕괴선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쪽에서 헝다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가장 먼저 시그널이 나왔던 게 정크펀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중국의 정크펀드가 심상치 않으니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미국 역시도 이러한 식으로 이 정크펀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망가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건실한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위험 등급이라고 해서 마냥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돌아온 다보스 포럼에서 우크라이나가 최대 의제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고, 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경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라. 요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얘기도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외에 다양한 의제들이 계속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에, 자, 요거는 굉장히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이 크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의제들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한국의 관련주들과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브라 자본 통제 완화 소식에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최근에 러시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이 루브라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폭락을 했다가 러시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루브라 통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지역이 어느 정도는 다시금 국제사회로 복귀를 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는 지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책을 진행을 하고 나서 무언가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요거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것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봉쇄가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LCD 패널 쪽, 이런 쪽이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출하량 자체가 너무나도 크게 급감을 했다 보니까, 특히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을 많이 못 만들어서 타격이 입었다, 이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LCD 부분이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지금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OLED 쪽의 판매량이 증가를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까지 한국 쪽에도 큰 영향 없이 지나갔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지금 한국도 왔었고, 예, 일본도 왔었고, 왔다 갔다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수혜주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 엮여서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도 많이 사고 기관도 많이 사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 덜 올라갔던가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계속 봤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IPF. 요게 되게 중요한 중점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경제 팽창을 막기 위한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패거리 만들어서 분열 조작 말아라. 아주 크게 반발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한국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중요한 동맹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요 중국을 압박하는 데 큰 힘을 실게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썩 좋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한국의 주요 매출 국가 1등이 중국이니까요. 미국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중국 수출량 1등이 바뀌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됐을 때 중국 쪽에서 한국의 수출을 좀 막는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이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게 중국 내에서 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된다면 화장품은 다시 주고 갈 수도 있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먼저 올려드렸다라는 거 하니까 요거 한번 먼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싹 해봤고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간다 밀었던 종목인데 결국 쭉쭉 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다시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나온 뉴스부터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중국 봉쇄가 2달째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하이의 산업 생산이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보니 이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이 화물 양이 많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화물 감소세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다시금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운임이 왜 도대체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느냐?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이 올스톱을 했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든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근을 해서라도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공장을 풀로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산량은 폭발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에 맞춰서 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운임지수는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를 봤을 때 중국의 봉쇄가 들어가고 해제가 될 때마다 비슷하게 꺾였다가 올라가고를 반복했던 전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HMM 같은 경우에 가뜩이나 현재 위치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중국의 봉쇄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과거에 여기서도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게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하실 수 있죠. 아니, 네가 얘기한 대로 이거 저평가한 거 알겠는데 저평가는 저평가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HMM 같은 경우에 과거 망하려고 했을 때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청인가요? 여기서 이 회생을 위한 투자를 해줬습니다. 시비를 통해서 투자를 해줬는데 아무래도 주식에 전환이 가능한 요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희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도 전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현재 이 번 실적 대비 주가가 조금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고점의 운임이 계속 떨어져 갖고 다시 못 올라간다는 피크가 누려져.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 이 위치는 PER이요. 2가 안 돼요. 뭔 소리냐? 여기서 운임이 반토막난다라고 하더라도 PER 4 아래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회사가 이렇게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저평가라고 해도 PER 4 아래로 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암만 못해도 한 6에서 7 정도가 적당한 거지. 요거는 너무너무너무 저평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적정 주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전 최고점 뚫는 거에 대한 자신감은 없지만 그 아래 매물이 쌓여 있는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거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현 위치에서 241선 아래로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수급 한 번씩 보면서 어디까지 보면 좋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으니까 이 모습이 연결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있죠. 매물대 4만원 여기 아래쪽까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여기가 비어있으니까요. 물론 여기도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뚫고 온 요 자리보다는 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수급상으로 매수를 계속 이어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더욱 좋다. 1번. 그 다음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이탈하는 모습이 안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4만원 조금 아래까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MM 맞춰보도록 하고 우리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두 번 이 HMM의 저점을 계속 같이 맞추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멤버십에서 계속 좋은 것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나중에 반등했을 때 같이 공부해가지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 번씩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